네,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금요일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오직 손병의 시즌 2. 자, 노래와 또 노래 얽힌 얘기, 또 현안, 또 시사 얘기 정말 다양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코너죠. 근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저희가 보고 싶었던 게스트를 또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자, 손병희 씨와 그리고 민하엽 대표 상임의장 이종걸 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끔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또 이런 조합이 가능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이종걸 우리 의장님을 불러야겠죠. 의장님과 함께 뭐 하면은 국회에서 아니면 그 옆에 계신 분들 이상민 의원 뭐 이런 국회의원들과 함께 많이 봤었는데 네. 오늘은 가수 손병희 씨와 함께 또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장님. 아이고 이렇게 네. 화려한 스튜디오 처음 와봤습니다. 예. 정식 자주. 명칭은 저 네. 상임 대표시거든요. 아, 상임 대표. 예, 그래서 시고 대표님으로 부르면 대표님은 부를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종걸 대표님 오랜만에 정말 뵙게 됐는데 그동안 근황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네. 이제 그 사랑하던 국회를 떠나서 저희 그 여러분 만나게 되는 이제 산채를 민족 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라는 네. 민화협이라는 데로 옮겼습니다. 오. 23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자마자 네. 창설돼서 지금 23년째 위드 민화협, 위드 코로나가 아닙니다. 위드나요? 위드 민화협으로 네. 국민들에게 항상 인사드렸는데 어떤 음. 경우는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네. 특히나 요새 같이 남북 문제들이 교착 상태에 있어서 민화협이 발버둥 치지 않으면 국민들 앞에 나서기가 어려운 그런 때는 네.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국민들로부터 좀 이렇게 비껴 있었는데요. 네. 이번 이제 새로운 미국 대선도 끝났고 아마 북한이 이번 미국 대선을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다해서 아. 평화 프로세스, 문재인 예.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시기 전에 베를린 선언에서 만들어진 평화 프로세스로 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평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한반도에 이제는 우리도 이제 평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한 2, 3년 가지고 있다가 네. 좀 약간의 지금 이제 난관에 봉착해 있는 좀 블록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예. 그러나 그 가능성은 뭐 언제든지 다시 될 수 있는 새로운 물결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예. 민화협이 국민들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하협을 이제 이끌면서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특히 또 모신 게 바로 이 행사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는 21일인가요? 임진각에서 통일문화 축제가 열린다고 들어서 네. 또 손병희 씨도 네, 함께 하시고 해서 오늘 두 분을 같이 모신 건데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이것부터 좀 저희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민화협이 통일문화축제를 여태까지 계속 해왔어요. 마라톤 대회도 했고요. 네. 또 자전거 타기 대회도 자전거. 이번에는 코로나 19로 드라이브인 스루. 네. 차 타고 예. 오. 파주 임진각에서요. 예. 아무나 다 오셔도 됩니다. 차만 타고 가면 되는 건가요? 예, 예. 오. 또 민화협이 그러니까 평화 통일 단체인데요. 네. 국민적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모인 모든 제일 큰 단체들이 다 있어요. 오늘 사실 손병희 선생님이 여기 코너에서 같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껴서 같이 왔잖아요. 아닙니다. 좀 예. 막 출연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저를 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민화협의 문화예술위원장이세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네. 문화예술위원장님은 두 분이 계셔요. 네, 한 누군가요? 분은 이렇게 민해총회 손병희 위원장님, 아. 그다음에 예총회 한 분이 또 같이 계셔요. 음. 민해총 예총이 이렇게 사이좋게 네. 같이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음. 뜻을 반으로 나누기도 하고 100배를 만들기도 하고 아. 이런 것은 오로지 민화협 하나만입니다. 역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가는 길에는 네. 민해총과 예총이 지금까지 끝까지 2, 3년 동안 같이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민해총의 손병희 위원장님, 예총의 위원장님이 두 분이 이것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예. 평화와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 우리 평화의 지대인 파주에 가서 또 파주의 시민들, 파주시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파주시와 민화협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네. 우리 내부적으로는 민해총과 예총이 온 용량을 다해서 문화 역량을 다해서 만들어 주신 이제 축제입니다. 통일 문화 축제. 예. 이게 이겁니다. 이거 뭐 아, 또- 두꺼운데 두꺼워서 예. 다 보여드리기도 어려워요. 이 앞에 많은- 예, 사진 한번 보죠. 예, 예, 그림을. 이겁니다. 오. 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깁니다. 예. 이거 책 한 권입니다. 네. 이걸 이제 아유. 이틀 반 동안 예. 이틀 동안 하시는 이제 이 평화의 드라마가 저는 이번에 이제 새로운 평화 통일의 그림을 네. 문화의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아마 이제 시작 이제 종결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통일 문화 아쉬운 게 축제. 예. 그 마라톤 타고 자전거도 타고 온갖 체험 행사도 많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 하잖아요. 예, 사진전과 그 기념 행사, 그 콘서트 위주로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것도 장소가 붐비기도 하고 아. 또 코로나 이것 때문에 드라이브 인 콘서트, 즉 차 안에서 보는 콘서트 기획을 했었는데 네. 가장 최근 회의 결과로 그게 좀 힘들어서 아. 차를 타고 모이되 그 장소에 가면은 그 담요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무릎 담요 안고 네. 사회적 거리를 두길 지키면서 지키면서. 거기 잔디 광장 있지 않습니까? 아주 넓은데 네. 거기서 아마 콘서트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제 메인 행사가 21일 2시인데요. 네. 여러분 국민 스타이시죠? 권혜요 선생님이 예. 그분이 워낙 사회를 잘 봐서 사회주의자라고 그래요. 아 깜짝이야. 예. 갑자기. 사회를. 네. 그래서 그분이 사회를 보는 국민적 새 스타들이 여기 우리 민해총과 예총에서 만들어주신 여러 네. 프로그램들을 그날 소화할 겁니다. 아. 그러면은 누구나 가서 그 그럼요. 현장에서 그렇죠. 문화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거군요. 21일 2시부터. 네, 저희들이 가서 차들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예. 전 국민들 다 오십시오. 파주 시민들이 이제 한 반 정도 오시고 그 반은 네. 국민 몫입니다. 와. 그러니까 요즘 보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지치셨어요. 네. 문화 행사가 그립고 한데 이 통일 문화 축제 파주 임진각에 가면 그 잔디광장에 앉아가지고 권혜요 씨가 사회주의자가 진행하는 그 사회를 따라서 여러 가지 공연들을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참고로 예. 권혜요 씨를 사회자로 권한 건 접니다. 아, 제가 권해요. 아, 손병이가 죄송합니다. 권해요. 저도 권해요. 네. 아니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 좀 준비가 돼 있어요? 어,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어떤 걸 저희가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북청 사자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함경도에 가면 북청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 거기서 전래로 내려오는 그 사자춤. 네. 근데 파란 사자와 빨간 사자가 등장합니다. 두 마리. 지금 남가북의 그걸 이 상징하죠. 네. 그래서 사자춤을 한바탕 놀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무용이 나오고 또 저도 뭐 한자락 노래를 하고 네. 통일을 노래하는 노래표 우리나라 그리고 젊은 기운을 상징하는 힙합. 예, 힙합계의 삼엽충이자 시조세인 네. 그 MC 메타가 이끌고 있는 가리온. 오. 그리고 그의 팀이 좋아하잖아요. 네, 지금. 좋아. 제작진이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민화협이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민화협의 기운이 화합과 통일의 기운이 젊은 층에도 좀 퍼지길 기대하면서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네. 그래도 이 젊은 층을 아주 좋아하는 힙합 팀이 나와서 하고서 그 다음에 가능한 민은홍 성악가, 민영기 성악가도 노래를 부르고요. 예. 맨 나중에는 가능한 출연진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의 소원 그리고 아침 이슬을 부르는데 중간에 리듬을 바꿔서 오. 중간에 힙합도 나오고 예. 사자춤도 어우러질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 퍼포먼스가 되는 거죠. 예. 저도 그래서 좀 기대가 돼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어. 예. 그러니까 동서고금 네. 그리고 좌와우 남북이 어우러지는 그런 예술 양식이 총 출동하는 거죠. 정말 다채롭게 준비가 돼 있네요. 네, 뭐 저 북경에까지 소문이 났어요. 저희 북경에까지? 딸이 북경에 가서 어디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거 언제 하냐고. 그래서 다 연결해서 보겠다고. 네, 그건 뭐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니까 네, 다 뭐전 볼수 세계에서도 있는 거고, 볼수 전 세계 볼 수 있고. 그럼 이종골 대표님도 뭐 노래를 좀 하시나요? 아유, 저는 현장에서? 뭐 노래라면 뭐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빨리 가.
아마 그 끝에 마지막에 다 같이 노래 부를 때 네. 이종걸 대표님 나와서 같이 한번 노래 더. 부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뭐 시켜주신다면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따님께서 북경에 계시다고요? 네, 네. 뭐 코로나 19가 중국에서는 빨리 잡혔다고 합니다만 네. 어디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다고 아, 합니까? 북경하고 한국하고는 1시간 사이인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한 10시간도 넘는 14일의 차이. 우리나라에서 14일, 거기서 14일. 그 먼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미나협에서 하고 있는 이 통일문화축제는 다 네. 관심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아, 거기서 다 보겠다고 네.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연결하고 있다고. 따님이 안부를 여쭤봤는데 끝까지 미남 선전만 하시네. 네. 아니 이 통일 문화 축제가 이번에 열리고 또 이제 미나협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왔잖아요. 네, 네. 근데 남북 교착 상태 때문에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걸 돌파해 나가는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명이 아마 이종걸 대표님한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힘 있는 국회의원이었고 정치인인 이종걸 대표님이 이 미나협을 이끌게 된 것 같은데 어떤 비전, 어떤 보관을 좀 갖고 계십니까? 지난번 노 아베 시절에요. 네. 우리는 독립운동을 안 했지만 불매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전 국민들이, 전 젊은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참여했죠. 국민 캠페인을 벌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주식, 증권 이런 거 저는 잘 모르는데도요. 요새 동학개미라고 그래가지고 막 한 3천억, 4천억씩 젊은 분들이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큰 손이 모아서 큰 손이 됐어요. 네. 최근에 보이는 새로운 현상들입니다. 음. 저는 이번에 독립운동하는 자세로 미나협 운동, 남북 평화 운동, 예. 미나협이 하고 있는 평화 운동을 이제 일본도 사실 불매 운동 시작해서 잘 이겨냈잖아요. 이제 평화 운동을 우리 국민들의 새로운 독립 운동으로 만들어 나가서 네. 나는 독립 운동 안 했지만 평화 운동을 내가 하겠다. 그것이 바로 독립 운동이거든요. 예. 네, 이제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구 선생이 장덕수 재판 때 나와가지고 미군정 네. 재판할 때 이제 인정신문할 때 직업이 뭐요? 독립운동가입니다. 예, 그때 우리는 독립은 한 줄 알았어요. 네. 다만 분단이 돼 있었죠. 예, 그 김구 선생님은 분단 시대는 아직 독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독립운동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장 내세우는 직업이 독립운동이었어요. 예, 우리 국민들 젊은이들이요 독립운동 그러면 그냥 막 가슴을 떱니다. 아. 예, 예. 그 열기와 기운으로 이제 평화운동을 시작하고. 야.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결의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는 게 네. 사실은 예를 들자면 그 모 맥주 일본의 모 맥주가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외국 맥주 중에서도 독보적이었는데 네. 일본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불매운동은 실패한다. 특히 맥주에 인이 박혀 있어갖고 아. 이 맛을 잊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네. 사실상 매출이 제로가 돼서 그 맥주 회사가 그 퇴출됐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퇴출된 분위기죠 지금 현재. 지금 안 팔리니까요, 뭐 그러니까요. 사업을 못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하면 하면 마음 먹으면 못 하는 게 없는데 그런 독립운동 한다는 기분으로 평화운동을 한다 그러면 네. 물론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에서 상 약한 나라죠.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 가면 되게 센 나라인데 네. 동북아시아에 워낙 센 나라들이 많아서 특히 미국이나 뭐 이런 일본이나 여기서 우리가 돌파해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평화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평화 운동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종걸 의원님 오셨기 때문에 이 운동도 독립운동하는 마음가짐으로 네. 네, 독립운동가의 또 후손이시니까 네. 뭔가 상징성이 있는 그런 미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앞으로 저희 지켜보도록 하고요. 가슴이 벅차요. 가슴이 아니 국회의원 하실 때랑 미나협의 이제 대표를 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국회에서도 원내대표도 하시고 하셨는데 네. 좀 어떤 차이점이 있으세요?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제가 국회 시작할 때는 정말 동물 국회라고 그랬죠. 음. 그래가지고 정말 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정말 유도 뭐 레슬링 움직임을 이제 몸의 움직임을 다 풀고 가야 되는 그런 때가 많았는데요. 네. 이제 다행히 국회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런 건 이제 예, 사라졌죠. 많이. 근데 또 그걸 식물국회라고 얘기하면서 아, 네, 그래서 이제 또 막판에 패스트트랙 가지고 네. 그 법 가지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무슨 사보임 및 위법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줬지만 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서로 막 부딪히고 싸우고 그랬는데요. 근데 민화에 와 보니까 네. 진짜 국민들이 속마음은 다를지 몰라도 음, 심지어는 이 민화협의회는 보수와 혁신, 진보가 다 같이 있는 총괄 단체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온 그 소위 보수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이 결코 평화로부터 멀지 않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윤색되고 어떻게 네. 잘못 알려져 가지고 그들은 오히려 반평화 전쟁을 더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것들은 제 마음속에 이제 벌써 한 석 달 만에 많이 지워졌습니다. 직접 이제 예, 현장에 와서 보시고 네. 만나고 이제 하시니까. 그걸 실현하는 방법이나 그 로드 길이 조금 달랐다고 생각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평화라는 목적, 우리 한반도에서 고생했던 이 분단 통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네.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 새로운 틀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많이 봤습니다. 네. 예, 오늘 같이 하는 데는 참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동물국회, 식물국회에서 지치셨다가 지금 미나에 모셔서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즐겁게 또 사명감 가지고 일하게 된다면 미나협이 앞으로 계속 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발전하고 이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든든한 또 가수 손명희 씨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사실 미나협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역할을 또 우리 오직 손병희 손병희 씨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오직 손병희. 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이름이 네. 코너 이름이 오직 손병입니다. 아주 20세기적인 제목이죠. 오직 손병희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미나협이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게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는 게 좀 풀어져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워낙에 다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도 좀 주고받고 하고 있지만 네. 더 큰 문제는 이제 북미 관계가 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바이든 시대에 이제 접어들게 됐는데요. 앞으로 북미 관계 이거 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트럼프 때랑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야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바이든 당선인과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제시 잭슨이라고 한 목사님을 시카고에서 뵀는데, 네. 제시 잭슨 그분이 이제 그 미국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유색, 특히나 이제 그 민주당을 이번에 승리로 이끈 그 흑인 대열의 네. 아주 그러셨군요. 중요한 분인데요. 이제 그분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싶어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바이든 정부 때 아마도 그 새로운 정부 내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많은 분들 중에 특히 그 영향력이 있는 개수로 아마 제시 잭슨 목사님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분과 이제 좀 더 공고한 유대와 소식을 나눔으로써 네. 대통령과 함께 그 바이든, 제시 잭슨, 그리고 이종걸은 조금 여기 옆에 끼어 있으면 되고 살짝, 그리고 멋진 우리 문재인 일입니다. 대통령이 네. 그 우리 통일과 평화에 대한 이제 새로운 영향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우리가 우려를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역지사지에서 북한이 과연 누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아마도 북한은 트럼프의 재임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걸 이제 비춰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걱정스러운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차관보까지 뽑으려면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 대북 문제, 북미 문제를 미국의 주요 외교 현안 중에 1위로 올려놨던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정상 그래서 외교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관심을 만들게 했고 그 관심이 사실 어떤 때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사실 그게 관심이 생기면 해결의 의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해결되려고 하다가 뭔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약간 교착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풀기를 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은 약간 어울리지 않은 얘기들도 많이 했지만 이 대북 문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일관된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했던 것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북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한 발언이나 그 생각의 수위는 잘 조절되어 왔어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아주 조심했어요. 네. 그리고 또 덕분에 우리도 현상은 안 좋았지만 우리 남측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험한 얘기는 김여정을 시킨다든지 본인은 상당히 뒷전에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제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준비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제 이럴 때 여태까지 북한이 해왔던 여러 가지 보면 이 네. 몸값 불리기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아. 아까는 이제 휴지 시간에는 서로 이제 딜을 하기 위한 서로 이제 그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 아. 그러면 그게 이제 내년 8차 당대회 때까지 이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대회인데 네. 이때까지 이런 휴지 상태가 계속되고 아. 서로 무언의 이제 장중 그 서로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뭐 미국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겠지만 어떻든간에 미국은 트럼프와는 다르게 이걸 첫 번째 외교 이슈로 올려놓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원칙적인 그 무슨 중국에 대한 생각, 러시아에 대한 생각, 또 북한에 대한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이제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트럼프 식기를 할 것이냐, 트럼프의 모양을 다 없애버릴 것이냐, 아. 이런 것에 상당한 준비를 중요한 이제 하겠네요. 비중을 예. 두고 움직일 거란 말이죠. 아. 그럴 때 그 바이든의 원칙적인 생각, 인권 중심의 생각, 네. 또 전체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염호하는 생각, 그리고 또 정상 궤도를 민주주의 체제의 입장에서 볼 때 약간 정상 궤도를 벗어난 것에 대한 이제 본인의 입장 전달을 이제 하는 과정이 최소한도 한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또 자기 원칙적인 생각들이 예상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는 우리가 그 6개월이 돼서는 안 된다. 예. 아. 우리 그런 그 쓸데없는 준비 기간 우리는 지금 한시가 바쁘다. 네, 그리고 시간을 6개월은 버릴 수 골든 없죠. 타임이다. 예. 그래서 그거를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통화를 했죠. 후보자하고 이렇게 서로 통화도 했지만요. 음. 우리의 강력한 입장 그리고 다시 이제 운전자 어찌 보면 그 북미 문제를 통해서 운전대를 줬다 뺐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좀 운전대를 가지고 바이든 시대를 좀 더 미국에도 친화적이지만 네. 그러나 북미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써 우리 남북 문제를 잘 우리 민족사에 맞게 해결함으로써 사실 바이든도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그 평화를 바라는 네. 네. 마음으로 평화를 앞당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긴밀하게 함으로써 우리 생각들을 네. 바이든 정부의 인수위라든지 기타 미끌리는데 좀 영향을 많이 행사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가 뛸 건 뛰고 네. 뭐 움직여서 나쁜 거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이 골든 타임을 우리 예. 스스로 주체적으로 네, 움직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 미나협도 거기에 민간 대북 기구로서의 총괄 기구 아닙니까? 미나협이 좀 더 단기적인 성과들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6개월을 지났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 성적표가 지금 이 정도의 성적표다라고 한다면 정말 네. 독립운동 포기할 거냐, 참 지금 평화운동 포기할 거냐라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역시 그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좀 어둡잖아요. 네. 그리고 또 희망은 또 절망 속에서 싹 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사실은 지금 정세가 변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고 또 최고 그런 권력자, 통치자, 네. 결정권자의 의지 더더욱 중요한데 그래도 그 지금 이 정부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거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또 민나협의 일원으로서 제시 잭슨 목사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분은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뒤를 이은 그런 그 유색인종의 기수이며 인권 운동가이며 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한 적이 있었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이자 종교인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이랑 지금 대표님께서 교감을 나눴다는 게 전 되게 반갑습니다. 제가 많은 미국 정치인들을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제시 잭슨 목사님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나라의 역대 진보적인 정권의 평화 운동과 인식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야,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종걸 대표님이 상당히 중요한 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대를 많이 하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번에 이례적으로 이제 당선 앞두고 네. 이제 이렇게 본인의 뭐 당선을 확정짓는 연설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중요한 연설을 하는 과정에 그 본인이 굉장히 짐을 아주 굉장히 빚을 진 특히나 그 블랙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는 걸 네. 보고 놀랐어요. 아. 실제 돌이켜 보니까 그 프라이머리 코커스 할 때 세 번째, 첫 번째는 5등하고 두 번째는 아마 3등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 되면은 바이든 후보는 이제 패색이 짙었죠. 그래서 완전 거의 이제 사라지나 보다 했는데 세 번째 사우스캐롤라인가 노스캐롤라인가 거기서 1등을 아주 압도적인 1등을 하는데 거기서 그 흑인들의 뭐 아주 힘겨운 아주 뭐 혼신을 다한 노력 그것이 바이든을 1등 만드는데 큰 네. 역할이 됐다는 걸 본인이 가장 고맙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그 네. 점이 어떻게 보면 또 흑인들 집중해서 봐야 될 그런 무시할 수 부분이네요. 없습니다. 흑인들이 네.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네.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음. 우리가 바라는 바이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벤 존슨이 CNN에서 한 30분을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오바마 때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네, 오바마 때도 저 애널리스트들이 운 건 못 봤어요. 맞아요. 요번에 바이든 흑인 대통령인데도. 네, 바이든 대통령 때 어. 대통령 당선자 앞에서 그냥 네. 막 30분을 못 참고 헉헉 울면서 내가 조지 플로이드만이 숨을 못 쉬었던 게 아니라 우리 내가 4년 동안 내가 숨을 못 쉬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일부의 생각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아주 날카로운 또 하나의 측면일 수도 있지만 네. 그것이 이제 바이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점에서 제가 그 시카고에서 만났던 제시 네. 잭슨 목사님이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바이든 정부에서의 네.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되지 않겠나. 우리가 아주 그런 것도 잘 같이 함께하면서 그럼요. 그게 모든 다 것들 네, 노력의 하나의 일환이 될 수도 있고 제시 잭슨 목사님한테 연락을 좀 드려야겠네요. 우리 네네. 대표님이 드려가지고 바이든 당선인 북미역에 잘 볼 수 있게 몇 가지 해주십시오라는 연락도 하시면서 이 정부의 입장에서도 그런 조그마한 노력들이 합쳐져가지고 북미역에 풀어나가고 또 남북관계 잘 될 것 같은데 예. 이종걸 대표님의 역할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 네. 오직 손병이 네. 이 코너는 저희가 특화된 코너가 있죠. 있죠. 바로 손병이의 노래를 라이브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돈 주고도 못 듣는 거 아닙니까? 네? 아이고. 돈 주고 못 듣는 라이브 아닙니까? 제가 네, 뭐 주머니 좀 털어가지고 오마이 TV에서만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참 일이 이렇게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네. 모르겠습니다만 제시 잭슨 목사님 얘기를 하셨잖아요. 음. 오늘 준비한 노래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제시 잭슨 목사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분이 제시 잭슨이 또 미국의 이분 즉 문익환 목사님. 네. 문익환 목사님은 잘 아시다시피 네. 선조 할아버지들 네. 이종걸 대표님 할아버지들인 만주. 네. 네. 뭐 우당 유해영 선생이나 이시영 선생이나 그 형제들이랑도 교분이 깊은 그런 집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 그러니까 문씨 집안과 김씨 집안, 김신묵 여사님도 계셨습니다만 어머니인 문익환 목사님의 또 윤씨 집안, 몇 집안이 함경도에서 18세기 말에 대거 그 대가족들 몇이 간돌이 이주를 합니다. 우리의 그 독립을 되찾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의식적으로 유학자들이었는데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죠. 네. 그 동문수학했던 사이가 예를 들면 문익환, 장준하 이런 분들도 계셨고 문동주, 문익환은 같은 동네 사람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문익환 목사님이 당국의 지시를 어기면서 90년대 초에 89년에 방북을 하시죠. 네. 그 모습을 본 후학 음악가이자 그 신학대생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대 오르는 언덕이라는 노래인데 네. 사실 오늘 민하협 그 대표님을 모시고 방송을 하게 돼서 이 노래를 꼭 부르고 싶었는데 제시 잭슨 목사님 얘기까지 나와서 속으로 되게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다 시나리오에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드는 오늘 방송입니다. 그럼 네. 즐겨주시겠습니까? 네. 아유. 자, 그러면 우리 손병의 목소리로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그대 오르는 언덕. 그대 오르는 언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 다음 주 21일 날 행사장은 임진가게, 네. 파주 임진가게 평화누리 평화누리. 야외 공연장입니다. 네. 14시부터 16시까지. 음. 네. 8집 가수인 저도 나옵니다. 예, 오마이 TV에서 또 중계도 합니다. 네, 오마이 TV에서 송출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박수로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버려진 사선 절길을 따라 민중의 가슴차표를 쥐고 그대 오르네 절책멸류관 쓰고 저 언덕을 오르네 가시쇠줄로 찢겨진 하늘 아픔은 결코 다르지 않다 압록강 줄기 그리움 일렁이며 흐느끼는 당신의 노래 우리 지친 어깨 일으켜 떨리는 손을 마주 잡는다 갈라진 죽음의 마른 이 땅 위에 그대 맑은 샘물줄기여 죽음을 넘어 부활하는 산 피투성이 십자가 메고 그대 오르는 부활의 언덕 위로 우리 함께 오르리 우리 지친 어깨 일으켜 떨리는 손을 마주 잡는다 갈라진 조국의 마른 이 땅 위에 그대 맑은 샘물줄기여 죽음을 넘어 부활하는 산 피투성이 십자가 메고 그대 오르는 부활의 언덕 위로 우리 함께 오르리 그대 오르는 부활의 언덕 위로 우리 함께 오르리 너무 좋은데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문익환 목사님 예. 생각이 나네요. 정말. 예. 아.
지금 대표님 눈가가 네. 목사님 정말 그 생각 많이 나시죠? 네. 그때는 살아계셨을 때는 우리 대표님도 아주 젊으셨을 때. 네. 예. 사실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문익환 목사님은 이미 위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만 1970년대 바로 자기 친구인 윤동주 선생이 생체 실험으로 일제시대에 돌아가시고 그때도 참았는데 바로 70년대 중반에 자기 또 숭실 중학교 동기 동창인 장준하 선생이 네. 박정희에서 그렇게 살해 당한 것을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의문사 당한 다음에 참지를 못하시고 그냥 목사님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민주화 투쟁을 내서 그 생애 후반부 20몇 년 동안에 투옥 기간이 더 길었어요. 감옥에 가신 게 더 많았죠. 그렇게 사시다가 가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젊은이들에게 민주화를 바라는 젊은이들에게 사표와 같은 그런 분이었죠. 예. 히브리어에 관해서는 또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시죠. 맞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번역도 네. 하시고요. 예. 노래 바로 옆에서 들으신 거 아마 처음이실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완전히 생음악이 그냥 아주 아, 귀를 그냥 네. 모자라도 돌려야 되나 이거? 너무 노래 정말 잘 예. 들었고요. 오늘 이 프로그램 이 코너와 잘 어울리는 그런 또 선곡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대표님도 피아노 치시고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아유, 기억하기에는 뭐 옛날에 음악에 또 조예가 깊으셔서 우리 시절에 좀 했지만 네. 대학 들어가서 그때 항상 그 부르주아 음악 뭐 이래가지고 그때 뭐 그게 저희들한테는 아주 어려운 상처였기 때문에 네. 피아노를 오히려 안 친 지 한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한번 좀 이렇게 잘하시는 거 보니까 좀 부럽네요. 저도 좀 한번 해볼까 다시 시작해볼까. 네, 그러니까 미나협에서 이 통일을 위해 네. 남북 교류를 위해 한번 좀 피아노 연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듀엣을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럼요. 네. 기타 강습이 필요하시면 염가에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뭐 통일 운동이든 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뭐 투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연설도 있고 하지만은 또 음악도 그 안에 있는 거고요, 문화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걸로 우리의 목적을 또 생각을 나눌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손병희가 그런 면에서는 참 독보적인 건 프로그램이고요. 네. 제가 출연료를 못 드려서 그 점이 한 가지 좀 아쉽지만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제일 네. 좋아하는 속담이 예,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언젠가는 말로 받을 수 말로 있겠죠. 받는 근데 그날이 어떻게 올 보면 겁니다. 네. 또 이런 방송을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분들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그럼요. 그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죠. 네. 그렇다고 출연료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국민 성금을 모아야 되겠다. 예. 좋습니다. 목사님께. 네. 대표님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하고는 네. 뭐 워낙에 네. 잘 아시니까 좀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남북 관계를 풀어 나갈지, 네. 통일 운동을 할지 어떻습니까? 좀 얘기가 좀 잘 되고 있나요? 저만 해도 사실 네. 민간 기구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한데 아. 우리 이인영 장관은 너무 정말 힘들어요. 예 아. 이제 무거운 책무감에 네. 아마 저는 그것이 두꺼울수록 아마 이제 좋은 우리 국민들한테 선물을 가져올 겁니다. 네. 그거 가지고 뭐 밤잠도 못 자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매년 토요일 걷기를 했었잖아요. 네, 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장관 되기 전부터. 네, 네. 저는 매년 그 걷기 가고 노래를 부릅니다. 예. 그 개인적으로는 그분 결혼할 때 제가 축가를 불렀고요. 어우, 또 대북 특사 역할을 저 톡톡히 하고 네. 있었던 그 임종석 또 결혼할 때 제가 축가를 불렀습니다. 그 인연이. 네. 야, 네. 사실 저도 노회찬 결혼할 때 제가 축가를 쳐줬는데 그렇군요. 뭐 이렇게 만난 우리가 이게 뭐 오랜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인연의 끝이 같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 인연이 화합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인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참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면서 인연에 대해서 소중함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 하는데 이 남북 관계 그러면 북미 관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남북 간에 교류를 해야 되는데
민화협 차원에서 좀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네.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그 소통 방법 이런 게 좀 있으면 좀 힌트라도 좀 주십시오. 네. 민화협이 특별히 이제 그 장점이 있는 것이요. 민간 기구이지만 네. 또 어쩌면 실질적으로는 반관 반민으로서 정부가 통일부가 하는 이제 이런 위탁 사업들을 우리가 네. 책임 있게 할 이제 그런 준비가 많이 돼 있죠. 그래서 매해 이제 그와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몇 가지는 좀 이제 그 국민 펀드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그런 적 성격이 있는 그런 네. 분들한테 뭔가 좀 장기적인 그런 사업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그건 뭐 대표적으로는 여기나 저기나 쭉 해왔어요. 지난번 이제 그 일본의 강제 징용 때 네.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 송환 그것이 이제 한 분은 북한에 한 분은 남측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하면서 큰 힘을 받았는데요. 네. 우리 말 이제 그 북한에서는 김두봉 선생님이 만든 이제 문화어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외솔 최연배 선생님이 사실 거의 형제 같은 분들이죠. 예, 우리말 연구에는 네. 그분은 이제 최연배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만든 우리 표준어와 문화어가 공동으로 쓰는 0세부터 5세까지의 생각들을 그 말로 같이 표현하는. 그래서 네. 북한 북측과 남측이 어린 어느 시기에 어떤 내용에 관해서는 공동으로 그걸 쓰는 이제 그 어를 개발해서 네. 그래서 사실 우리말 큰 사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해온 또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이제 하나 이제 교과서 교본 같은 걸 만들어서 하는 그런 이제 장기적인 플랜의 일들을 그렇네요. 우선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도 저희 토론을 통해서 도로 철도에 네. 대한 이제 기공식까지 사실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하노이 노딜이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못했고 하노이 노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기차 타고 그렇게 갔는데. 그 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그 베트남까지 한 열흘 동안을 그냥 힘든 기차 타고 오면서 얼마나 세계인들한테 그 기대를 줬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도 사실 이제 그때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바뀌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준비를 좀 했죠. 준비했는데 네. 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트럼프의 또 뭐 그 상인적 그 아주 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 딜의 천재로서의 역할을 이제 그러게요. 가지고 이제 포석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사실은요 종전 선언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는 바이든 정부 때 남는 기간 요 기간에 6개월 동안. 그 트럼프가 아직 대통령인 기간 동안에 1월 20일까지.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가장 그 역점을 뒀던 대북 문제에 관해서 미션을 주면서 바이든은 당선자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만약에 북한을 딱 가서 그 하고자 했던 것들을 만약에 거기서. 뭐몇 가지를 네. 이제 해놓고 어허. 근데 실제 아직 묶다가 안 묶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싱가포르에서 하기로 했다가 하노이에서 이제 못한 거예요. 네. 그것들에 대한 지금 뭔가 기대가 있어요. 우리도 있고 저쪽도 있어요. 다 있어요. 북미 간에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참 뭐 운명의 장난인지 지금 트럼프는 지금 불복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조금 기대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뭐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죠. 그렇죠. 불복하는 모습에서. 예, 그래서 그때 있었던 뭐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이번 마치 서프라이즈. 예? 그 철도 도로를 우선 놓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그 과학기술 정책 네. 꼭 저쪽 그 무슨 핵과 연결되지 않는 그런 보건 기술들을 우리가 굉장히 앞서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것들과 교류하는 거예요. 그런 건도 잘 해석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자꾸 너무 그 한미 워킹 그룹에 포박돼 가지고 뭐 하다못해 무슨 철도 요만한 저 바늘 하나도 쇠니까 그거 갖다 놓으면 제재 범위에 들어간다고 그랬던 이제 여러 가지 좀 과도한 해석들을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푸는 그것들을 우리가 좀 어떤 때는 의지로, 네. 어떤 때는 좀 문을 열어버리는 그 어떤 강력한 네. 과감한 네. 틀로 네. 에너지로 음.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제 호소도 하고 네. 또 미국의 변화를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네. 또 어떤 때는 이제 아주 용의주도한 기술로 음. 예, 그것들을 해나가는데 아. 우리 민간 기구에서 할 수 있는 뭐 최대한 맥시멈 우리가 하겠다. 네. 예, 그러기 위한 여러 기반들, 재정적, 인적, 물적 기반들을 네, 네.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거를 가장 첫 번째로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준비가 돼 있어요, 사실. 네. 이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다 국민적 틀은 이제 저 뚝만 열리면 이제 들어오겠구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네. 예, 이런 상황에 그러다가 이제 1년이 간 거예요. 2년이 그러게요. 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이 남북철도 연결은 사실 우리뿐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그리고 유라시아 전체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여야 된다.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은 제가 작년에 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다녀왔거든요. 네. 물론 놀러 간 거였습니다만 그때 느낀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이러저런 책을 읽거나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점점 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슬람권들이 지금 육로를 통해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 1대1로 네. 이것이 그냥 중국의 팽창주의만 한다고 얘기하기 쉬운데 결국은 그거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면 유라시아가 그 대국을 통해서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육로로 그런 거거든요. 남과 북의 철도 그 육로가 연결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대륙 전체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사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섬나라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유라시아로 보면은 그래서 그들한테는 이게 별 재미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네. 오히려 유라시아가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이들한테 좋을 텐데 네. 유라시아는 이제 예전에 그 비중이 아니고 점점 비중이 더 커지면서 힘도 커지고 있거든요. 유라시아인들은 서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민간에서 푸시를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김신영 위원장님이 이제 또 새로운 해법도 어제 제시해 줬는데요. 개성공단도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어느 시기까지는 빚으로 쌓아놓는 거예요 여기. 빚으로 싸고 네. 쌓아놓으면서 우리 기술만 가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기술만. 그래서 생산할 거 생산하고 그러니까 거기 필요한 소재라든지 물건이나 것들은 북한에서 조달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우선 일단 방법으로. 1차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그 제재의 범위를 좀 벗어남는 거. 네. 진짜. 뭐, 네. 예. 네. 그러니까 철도나 도로의 경우에도 뭐 철이나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 생산된 것들을 쓰는 거죠. 뭐. 네, 쓰고 네, 우리가 네. 앞선 철도 시설에 대한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같이 연합해서 나중에 그걸 이제 우리가 부담할 몫은 한 10년 뒤에 한 5년 뒤에 우리가 저 다 덮어주면 되잖아요. 사실은 어쩌다 보니까 작년 11월에는 그 베를린을 다녀왔는데요. 네, 네, 네. 그때 느꼈던 거 배웠던 게 바로 그 실감을 했던 게 있습니다. 아 독일은 서독은 정권이 바뀌는 와중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구나. 그건 동서독의 화합이었어요. 물론 분단의 배경이 우리와 다르고 내전을 치른 나라 그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네. 그래도 서로 포기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교류를 멈추지 않았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지금은 독일은 EU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강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많이 부럽더라고요. 네. 예, 통일이란 두 글자만 들어도 좀 마음이 벅차오르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고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남과 북이 또다시 교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미나협이 있고 네. 미나협을 대표하는 이종걸 대표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대를 더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댓글을 보니까
이종골 대표는 평화와 독립을 이야기하는데 살아있는 명분 그 자체 아니신가요? 기대됩니다. 그럼 좋은 말씀 있고요. 이종골 의원님 반갑습니다라는 댓글도 있고 이종골 대표님 마이크가 많이 그르우셨을 것 같아요. 이런 댓글도 자주 나오셔서 미나협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또 체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다 손병이 이 시간에 와가지고 네. 보고대회를 항상 갖겠습니다. 보고데이도 하고 노래도 같이 듣고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딱한 그 인터뷰보다 노래가 함께하는 그런 문화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또 이종훈 대표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 가끔가다 힘 있는 이상민도 같이 좀 예. 좋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에너지 넘치죠. 네. 저는 이상민님 얘기할 때마다 화를 내시는 건지 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와, 목소리 너무 커가지고. 또 이상민 의원이 작년에 그 패스트트랙 네. 그 통과 시킬 때 방망이를 두들렸던 또 네. 주인공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주목을 받는 정치인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때 1년 정도 지나니까 힘이 또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때는 방망이 한 두드려 떨어졌을 거예요. 이야 그때 방망이가 얼마나 그 큰 와. 위력을 발휘했는지 그래서 이번 총선 때 선거운동 제가 대전에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프린트해가지고 그걸로 선거운동 하시더라고요. 이야 역시 뭐. 역시 방송을 아는 분이에요.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오마이뉴스에서 딱 보여주는 그 사진 네. 그 한 장으로 붙었어요. 맞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해서 이상민 의원 나올 때 또 이종걸 대표님 모셔서 얘기 들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고요. 미나협에서 이번에 준비한 2020 통일문화축제 21일 오후 2시 파주 임진각의 평화누리 야외 공연장. 네. 돈도 많이 썼어요. 돈 많이 쓰셨어요. 없는 살림에. 네. 아이고. 없는 살림에. 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셨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말은 드라이브는 스루 그러지만 아이고 네. 이거 어떡하지 참. 이러면서 걱정 많은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내주시는 소식들이 네. 아주 격려의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일 문화 축제 네. 뭐 직접 현장에 가도 보실 수가 있고요. 당연하죠. 오마이 TV 생중계를 통해서 21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비대면을 통해서 봐주시면은 와 정말 즐겁게 즐기고 또 통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현장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무릎 예. 담요를 비롯한 무릎 담요 소정에 주시는 건가요 그냥? 그럼요. 아이고 오. 거기까지 오셨는데 뭔가 좀 그 흐뭇한 게 있어야지. 네. 예. 아주 갑자기 이쁩니다. 이쁘고 예. 앞으로 한 30년 40년 쓸 수 있는 답니다. 네, 정말 좋은 그런 아이템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무릎 담요 필요하신 분들도 꼭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 넘넘님이 의원님 자주 나오세요 이런 말씀 주고 계시고요. 의원님 예. 나오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아마 그때 필리버스터 할 때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때 같이 이종걸 울었어요. 예. 대표님이 힘 있게 제 진짜 개인 네네네. 그 유튜브 거기에 댓글로는 이종걸 의원님 귀한 일 하시네요. 응원 드립니다라고 김현희님이 말씀해 주셨고 네. 남북 평화를 위해 힘써 주세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라고 올려주신 김태균님이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우리 처장님 이름이 같으네요. 그러게요. 똑같은 분 아닙니까? 통일도 문화의 힘으로 네. 또 이렇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처음 알았어요. 흑흑 이러면서 무슨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진짜 이런 뭐 운동이라고 하죠 사실은 뭐 통일 운동이니 문화 운동이니 이런 것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 뭔가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접점을 계속 찾아가서 방송을 하고 알리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마이 TV 자주 나오셔가지고요. 네. 네 대표님의 말씀 좀 종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카메라 보시면서 네. 인사 말씀 좀 끝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평화는 독립이다. 독립을 이루는 100년의 꿈을 평화를 통해서 꼭 우리 함께 가고 싶습니다. 위드 코로나 불구하고 우리 같이 나가는 평화의 목소리가 이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에 물러 퍼지는 때까지 네. 오마이뉴스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오마이뉴스 TV 만세! 아니 고맙습니다. 돈이 운동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